안녕하세요. 오늘의 사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유연경이고 40대 전업주부예요. 남편은 조선소에서 일하는데 쉬는 날 없이 바쁘게 일하고 있어요. 주말에도 일한다고 바빠서 집에는 거의 오지 않아요. 그래도 집에 오는 날이면 가족들과 알차게 시간을 보내주기 때문에 저도 아이들도 아빠를 좋아해요. 우리 부부에게는 두 아이가 있어요. 딸 오미주는 13살이에요. 사춘기와 반항기가 생기고 있지만 가끔은 제 손을 잡고 자는 귀여운 딸이에요. 아들 오대주는 5살이에요. 동네방네 뛰어다니는 말썽꾸러기지만 이 녀석도 여전히 제 품에 안기는 걸 좋아하는 사랑스러운 아들이에요. 그런 우리 가족은 2년 전부터 시어머니와 함께 시댁에서 살고 있어요. 저녁 6시, 저와 함께 식사 준비를 마친 시어머니가 아이들을 불러요. 은경아, 대범아, 밥 다 됐어. 누구의 이름인지 알 수 없는 아이들의 이름을 불러요. 현정이도 앉아. 저도 다른 이름으로 불려요. 가족을 전혀 알아보지 못하는 시어머니예요. 그렇게 우리 집은 식탁에 둘러앉아 시어머니는 무표정한 얼굴로 밥상을 차렸어요. 물을 좀 불에 올려 넣을까? 어머님, 제가 물 끓여놨어요. 그래? 고마워. 제 말에 시어머니는 만족스러워하지만 밥을 한 입 먹자마자 물을 끓여야 하는데. 를 반복해요. 괜찮아요. 제가 끓여놨어요. 어머, 그래? 참 똑똑하네. 같은 말을 몇 번을 반복해도 아이들은 동요하지 않아요. 2년 전 혼자 살던 시어머니가 집안에서 넘어져 허벅지뼈가 부러지는 큰 부상을 입었어요. 입원이 길어지면서 거의 움직이지 못하는 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혼자 살면서 신경을 곤두세우던 때와 달리 멍하니 하루하루를 보낸 게 좋지 않았던 모양이에요. 우리가 병문안을 갈 때마다 조금씩 했던 말을 또 하는 대화가 늘어났고 퇴원할 즈음에는 치매라는 진단을 받을 만큼 상태가 악화되었어요. 그러던 중 갑자기 남편이 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싶어. 라고 했을 때는 정말 당황스러웠어요. 매일매일 고민하고 고민했어요. 그래도 자상한 시어머니를 버릴 순 없었고 아이들도 할머니를 좋아했기에 과감히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아이들은 처음엔 어리둥절해 했지만 불러주는 이름에 반응하면 할머니가 좋아하신다는 걸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어요. 힘들지만 평화롭게 살고 있었는데 사사건건 참견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남편의 누나예요. 옳게 그러지 마. 엄마한테 집안일 시키지 마. 며느리로서 부끄럽지 않아? 반년 만에 시댁에 얼굴을 비친 신우가 청소하는 시어머니의 모습을 보고 눈살을 찌푸렸어요. 집안일을 하는 편이 어머니가 더 건강해요. 의사도 할 수 있는 일은 하게 해드려야 한다고 하잖아요. 핑계 대지 마. 동생의 수입과 엄마의 연금으로 전업주부하는 주제에. 옳게 지금 기생충 같잖아. 엄마가 이렇게 건강한데 기생하고 싶어서 거짓말하는 거 아니지? 그럴 리가 없잖아요. 어쩌다 한 번씩 오시면서 뭘 안다고 그러는 거예요. 어머머. 됐어? 내가 말을 말아야지. 엄마, 좋아하는 약과 사왔는데 같이 먹자. 고마워요. 맛있겠네. 자기 딸을 만나서 기분이 좋아진 시어머니. 오늘 밤이면 분명 딸을 만난 것도 잊어버릴 텐데. 남편에게는 5살 위 누나뿐만 아니라 2살 위 형도 있어요. 즉, 3남매 중 막내인데도 불구하고 시어머니를 모시게 된 거죠. 시숙은 멀리 살고 신우는 시집간 처지라 어쩔 수 없지만 가까이 사는 남동생 가족이 알아서 해줘야지라는 태도는 늘 짜증났어요. 경제적으로나 도움의 손길이나 어떤 것도 해주는 게 없으면서 입만 나불대는 신우에게 푸대접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니 불만이 쌓여갔어요. 그런 날이 계속되다가 제 일상이 한 번에 바뀌었어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거예요. 직장에서 쓰러졌다는 연락을 받고 급히 병원으로 달려갔을 때는 이미 늦었어요. 너무 갑작스러워서 눈물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 뒤로는 장례식과 아이들 돌보느라 정신없이 지내다 보니 어느새 한 달이 훌쩍 지나갔어요. 일상을 되찾기 위해 열심히 등교하는 아이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이제 앞으로의 삶을 고민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남편이 돈을 많이 남겨줬지만 그것만으로는 살 수 없었어요. 무엇보다 지금 살고 있는 곳은 시댁이고 시어머니도 돌봐야 해요. 게다가 치매도 조금씩 심해지고 있어요. 시어머니는 아들이 죽었다는 사실을 이해할 때도 있고 잊어버릴 때도 있어요. 그래도 상실감이 있는 건지 아이처럼 펑펑 우는 날도 많았어요. 그런 시어머니를 두고 어디 나가지도 못하고 일도 못하고 저축한 돈을 까먹고 있었어요. 그리고 남편이 죽은 지 3개월이 지났을 때 갑자기 신우와 시숙이 찾아왔어요. 언제까지 우리 집에서 기생할 생각이야? 네? 간병과 아이들 돌보느라 지쳐있던 저는 순간 말문이 막혔어요. 그런 저를 노려보면서 시숙은 거들먹거리며 설교를 했어요. 엄마의 연금으로 살면 부끄럽지 않아요? 어머님 연금은 생활비 정도밖에 안 돼요. 거짓말. 시숙이 코웃음을 쳤어요. 동생의 장례식에 한 푼도 내지 않는 이 남자가 훨씬 더 부끄럽다고 생각하지만 말이죠. 신우는 방 안을 훑어보더니 저에게 명령했어요. 올케는 이제 남이니까 이 집에서 나가. 내가 엄마랑 같이 살 거야. 네? 예전에 형님이 못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아, 이제 괜찮아. 재수없는 남편이 바람을 피웠으니까 집에 들어와서 효도할까 싶어. 아이들도 다 출가했고. 얼마나 이기적인가요? 정말로 바람을 피웠다면 동정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동안 간병에 시달린 우리에게 고맙다는 말도 없이 쫓아내는 건 너무한 거 아닌가 싶었어요. 어이없어 하는 저를 두고 신우는 마루에서 햇볕을 쬐고 있는 시어머니에게 갔어요. 엄마도 기생충 같은 며느리보다 나랑 함께 살고 싶지? 햇볕 아래서 멍하니 졸고 있는 시어머니가 애매모호한 대답을 했어요. 하지만 신우는 그것을 시어머니가 동의한 걸로 억지 해석을 했어요. 자, 엄마도 빨리 나가라고 하네. 정말 너무하시네요. 얼굴이 붉어진 저를 보며 시숙이 웃으며 말했어요. 돈줄 뺏기는 것 같아서 화나요? 만약 재수 씨가 맞벌이에서 돈을 잘 벌었으면 아마 동생이 살아있었을 텐데 불쌍한 놈. 동생이 죽은 게 제 탓인 것처럼 말하는데 이 남자는 피도 눈물도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이미 지칠 대로 지쳐서 이 두 사람과 싸울 기운이 나지 않았어요. 그날 밤 아이들이 잠든 집에서 멍하니 생각했어요. 솔직히 이 집을 떠나는 게 제 인생이 더 편할 것 같아요. 시어머니를 돌볼 필요가 없어지면 직장에 복귀할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대로 신우와 시숙 말만 듣고 집을 나가도 되는 걸까? 시어머니를 제대로 돌보기나 할까? 하늘에서 남편이 슬퍼하지 않을까? 그런 부정적인 생각들이 머릿속을 빙빙 돌았어요. 문득 정신을 차려보니 시어머니가 옆에 서 계셨어요. 현경아, 어머님 무슨 일이에요? 화장실 가고 싶으세요? 오랜만에 현경아라고 부르는 걸 듣고 당황한 저는 도움을 드리려고 일어나려고 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저를 다시 앉히더니 제 손을 잡았어요. 현경아, 이 집에서 나가도록 해. 네? 갑작스러운 요구에 저는 당황했어요. 시어머니도 피 한 방울 안 섞인 나보다는 역시 친딸이 더 나은가 보네. 그런 제 생각을 짐작이라도 한 듯 부드럽게 말을 했어요. 너는 아직 젊잖아. 나 같은 할머니 때문에 인생 낭비하는 게 안타까워. 아니에요. 어머님. 미주랑 대주랑 셋이서 행복하게 살아. 나는 너희들이 행복하면 그걸로 충분하니까. 시어머니가 미소를 지었어요. 가슴이 두근두근 거리고 손이 떨렸어요. 어머님, 죄송해요. 시어머니가 제 손을 살며시 쓰다듬어 주셨어요. 지금까지 정말 고마워. 현경이 덕분에 지금까지 잘 지낼 수 있었어. 그동안 정말 행복했어. 향 냄새가 배어있는 시어머니의 가슴에 안겨 어린아이처럼 울음을 터뜨렸어요. 다음 날 아침, 시어머니와 인사를 나눴는데 분명 어젯밤의 일은 기억하지 못할 거예요.
하지만 저는 결심했어요. 이들을 지키기 위해 이 집을 떠나자. 그리고 저는 같은 학군 내 아파트를 찾아 아이들과 함께 이사했어요. 시어머니에 대한 걱정도 있었지만 우선은 신우가 한 마리 있으니 맡겨보기로 했어요. 예전에 일하던 직장에 마침 구인 공고가 나서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아직 아이들의 마음이 안정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씩 나아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시댁에서 나온 지 2달 후, 신우로부터 믿을 수 없는 전화가 걸려왔어요. 엄마랑 사는 게 생각보다 많이 힘드네. 좀 도와줘. 무슨 말이죠? 엄마가 썩은 채소로 요리도 하고 빨래도 자꾸 말리는 걸 까먹어서 힘들어. 낮에 엄마 좀 봐줄래? 이게 도대체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인지. 제가 집안일 시킬 때는 난리 쳤으면서 본인도 똑같이 집안일을 시키고 있잖아요. 게다가 시어머니는 인지 능력이 계속 떨어져서 혼자서 집안일을 할 수 있는 게 아닌데 말이죠. 치매에 걸린 시어머니를 가정부로 삼으려고 같이 살겠다고 한 건가? 정말 말도 안 되는데? 형님이 옆에서 집안일을 도와주면 되잖아요. 응? 나는 바빠. 일도 안 하시고 집에만 계시면서 바쁠 게 뭐가 있어요? 저는 회사 때문에 못 도와드려요. 오후에 출근하는 곳으로 구하면 안 돼. 아니면 간병 휴가라도 받던지. 네 남편의 어머니를 남의 일로 치부하는 건 너무 심한 것 같지 않아? 형님이 저는 이미 남이라고 말했잖아요. 그건 남의 손에 의지해야 할 정도면 능력이 부족하신가 봐요. 적어도 남에게 의지할 생각이면 보상이라도 제대로 해주세요. 그러면 일로 생각하고 할 테니까요. 너 정말 돈에 환장한 여자구나. 다시는 너한테 부탁하나 봐. 그렇게 내뱉고 일방적으로 통화를 끊어버린 신우에게 기가 막히면서도 예전보다 제대로 반박할 수 있게 된 자신에게 안도했어요. 시어머니가 신경 쓰이긴 했지만 여기서 원하는 대로 해줬다간 신우에게 이용만 당할 거예요. 신우도 자존심이 있을 테니 당분간은 시어머니를 나쁘게 대하지 않겠죠. 그 사이 저도 생활을 정리하면서 어떤 준비를 시작했어요. 그로부터 3개월 후, 신우의 부름을 받고 레스토랑에 갔더니 부스스한 머리에 피곤한 얼굴로 멍한 눈으로 앉아 있었어요. 엄마가 이렇게 힘든 상태라는 말을 왜 말해주지 않았어? 왜냐면 제 말을 안 들어주셨잖아요. 신우는 울상을 지으며 입을 다물었어요. 그리고는 혼잣말을 중얼거리더니 결심한 듯 가방에 손을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두툼한 봉투를 꺼내더니 제게 던져주었어요. 이거 줄 테니까 도와줘. 네? 돈 주면 도와줄 거 아니야. 도움을 청하면서도 잘난 척하는 신우가 기가 막혀서 봉투의 내용물을 확인해 보니 5만 원짜리 지폐가 50장 정도 들어있는 것 같았어요. 그럼 이건 성금이라고 생각해도 될까요? 뭐? 일주일에 5, 6일 정도 다닌다고 하면 대략 연봉 3천만 원 정도로 생각하세요? 그리고 만약에 같이 살길 원한다면 돈을 더 주셔야 하는데 어떻게 하시겠어요? 제 물음에 신우가 입을 삐쭉 내밀었어요. 그리고 얼굴을 붉히며 소리쳤어요. 너 사람이 힘들어하는 걸 보고 어떻게 그렇게 많은 돈을 달라고 할 수 있어? 사람의 피가 흐르지 않는 거야? 악마 같은 이라고. 악마 같아 보여요? 저는 먹여 살릴 아이들도 있고 봉사활동을 할 이유가 없어요. 이제 알겠어요? 제가 시어머니와 남편에게 기생하는 전업주부가 아니란 걸. 그리고 저를 고용하는 것보다 시설에 넣는 게 더 저렴할 거예요. 그건 엄마가 불쌍하잖아. 아니, 불쌍하다고요? 제 생각엔 지금보다 더 불쌍한 상황은 없을 것 같은데요. 전문가에게 맡기는 게 더 안전하고 여러모로 좋은 거죠. 그렇게 하면 친척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 그리고 연금이 어이가 없네요. 결국 체면과 돈이 중요한 거였네요. 아주버님한테서 위자료 안 받았어요?
바람 피웠다면서요. 그게 말이야. 어라, 안 받았어요? 형님은 대인배시네요. 아니면 사실 바람 피운 건 형님인 거 아니에요? 아마 신우는 어머니 간병해야 해 라면서 남편이 청구한 이혼과 위자료를 피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역시 의지할 수 있는 건 가족 아닌가요? 아주버님한테 도와달라고 하는 게 어떨까요? 혈육이니까 저 같은 남보다 훨씬 더 잘 도와주지 않을까요? 시어머니를 위해서 어떤 게 최선인지 사이좋은 남매끼리 잘 의논해 보세요. 더 이상 이야기하면 가게에 민폐가 될 것 같아 자리를 떴어요. 그 후 신우는 한동안 참다가 한계에 이르러서 시어머니를 데리고 동생 집으로 달려간 것 같아요. 아주버님 가족은 시어머니 간병을 놓고 벌어지는 형님과 아주버님의 살벌한 싸움에 질려버렸고, 결국 아주버님은 시어머니의 요양원 입소 비용은 자신이 부담할 테니 이 집에서 나가라며 신우와 시어머니를 내쫓았다고 해요. 남편의 일주기가 다가올 무렵 통통했던 신우는 살이 많이 빠진 듯 했고 시어머니를 시설에 넣기로 했다고 제게 전했어요. 시어머니는 드디어 마지막 보금자리를 얻었고 저도 시어머니를 만날 수 있었어요. 이제부터는 평온한 마음으로 시어머니와 대화할 수 있게 되었어요. 이것이 제가 아이를 키우면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보답이었어요. 저도 모르게 눈물을 흘리는 제 손을 시어머니가 부드럽게 문질러줬어요. 슬픈 일 있어?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아무 일도 아니에요. 자주 놀러 올게요. 제가 웃자 시어머니도 웃었어요. 신우는 이제 시어머니의 간병에서 벗어났지만 시어머니의 연금이 없어져서 생활이 궁핍한가 봐요. 생산직으로 취업했다고 하는데 서툴러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네요. 신우는 시어머니의 시설에 자주 가긴 하지만 저를 만나는 건 껄끄러운지 저를 피해서 방문하고 있어요. 저는 아무렇지 않은데 말이죠. 바닷가를 산책하던 중 시어머니 눈에는 제가 어려 보였는지 궁금해하며 좋은 사람 만났으면 좋겠네 라고 했어요. 저는 시어머니의 손을 부드럽게 잡고 말했어요. 저도 어머님처럼 자상한 분이 계신 곳으로 시집가고 싶어요. 따스한 봄날의 바닷가에서 모래사장을 흔드는 파도 소리가 가슴을 울리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